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시군마다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접종 추진단을 꾸려 속초 생활체육관에 시민 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접종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의사회와 약사회, 자원봉사센터 등과 접종 관련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원주시도 올해 11월 말까지 시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접종센터 설치 방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훼 농가 돕기가 일상화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동참하는 사무실 꽃 생활화 1 테이블 1 플라워를 추진해 꽃이 10만 송이 이상 구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강원도와 교육청,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강원꽃 소비 캠페인 공동 추진 발대식을 갖고 착한 릴레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한 병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원 전체가 격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횡성의 유일한 응급실이 바로 이 병원에 있다는 점입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상 103개를 갖춘 횡성 대성병원입니다.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시설 전체가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로 간단한 처방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환자들은 군청 보건소로 몰립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진료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전화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원주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보건소 쪽으로 이용이 좀 많아졌고요. 더 큰 문제는 횡성에 있는 병원 13곳 가운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대성병원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지역에 응급실이 없어진 셈입니다.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도 비상입니다. 밤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원주처럼 응급실이 있는 시군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횡성 119는 대성병원이 격리된 뒤부터 매일 5명에서 10명 안팎의 환자들을 다른 시군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송 거리가 왕복으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 1시간 동안 횡성 지역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성병원 격리 조치는 이번 설 연휴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횡성의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다음은 KBS 강릉방송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KBS 강릉 시청자위원회 100만 원, 성덕도 강릉교구 도생일동 52만 원, 강릉시 노암동 서덕원시 30만 원, 강릉 관동중학교 3학년 2반 학생 일동 12만 4,040원, 강릉시 교동 신옥녀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시령 터널이 지난해 추석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이 조치는 최근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향 방문 자제와 명절 고속도로 유료화 정책을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미시령 터널은 2018년 설 때부터 지난해 설 때까지 통행료를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설 연휴를 맞아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과 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와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고 항포구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경비함정 한 대를 추가 배치해 음주 운항과 불법 조업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올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15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 교통 신호등과 안전표시 등 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확충에 7억 9천만 원, 도로 포장 노면 개선 등 도로 부속시설 정비에 5억 원 등입니다. 지난해 동해시 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95건으로 전년 대비 17.13% 감소했지만 승용차 사고와 차대차 사고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19곳의 근로자 264명입니다. 이들에게는 국비와 군비를 들여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연 2만 원인 상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강릉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오디오북 제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릉 책문화센터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선착순 10명을 신청받아 시와 편지 등 본인이 쓴 글을 녹음한 뒤 이를 묶어 상하반기 한 차례씩 오디오북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책문화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시민 출판물에 대한 전시회를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강릉 지역 서점에서 진행합니다. 출근길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올라 조금 쌀쌀한 정도인데요. 현재 강릉의 기온 2.5도 등으로 우리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 10도까지 올라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로는 바람마저 매우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내일까지 산간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은 흐리겠지만 추위 걱정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강릉과 동해 10도, 고성과 양양 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릉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마저 감돌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목해변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